미국 언론 포브스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출고된 이후로 많은 언론들이 이 전투기가 록히드 마틴 F-35의 저렴한 대안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KF-21은 F-35만큼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한국 항공산업의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KF-21 출고식에서 한국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한국을 세계 8번째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만들었다. KF-21은 외관과 부품에 있어서 미국의 흔적이 뚜렷하지만 실제로 전체 부품의 약 65%가 한국에서 생산된다. 보라매는 2022년 첫 비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한국을 국제 전투기 수출 시장의 주요 국가로 부상시킬 것이다. 한국은 KF-21의 시제기가 출고되기 전에 2030년대까지 세계 7위 항공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총 사업비 79억 달러 중 20%를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새로운 전투기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몇 년째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KF-21의 출고식에 참여했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50대를 구입하고 기술 이전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함에 있다. 3월 말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방산 수입 협정을 맺고 최첨단 스텔스 호위함 8척을 구매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KF-21은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의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에 수출되어 이들 국가가 운용 중인 미국과 유럽의 구형 전투기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전문가인 아브라함 에이트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이미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KF-21은 미국제 F-15나 F-5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보라매의 등장은 한반도와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미국의 저명한 항공우주 전문가 리처드 아블라피아는 KF-21은 한국이 국방계획 및 무기 배치에 대한 자주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비록 대가는 비쌀지 몰라도 한국의 수요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 외에 미 공군도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은 KF-21이 기존의 F-5와 F-4 및 일부 F-16과 F-15K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F-21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60대의 F-35를 보완할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40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KF-21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영국 등 유럽과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의 4.5세대 전투기보다 우위에 있으며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는 F-35나 젠10보다 유리할 것이다. F-35는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구매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젠10은 가격이 싸지만 매우 심각한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KF-21은 주요 항전 장비들과 센서들이 꾸준히 보완되면서 바이어들이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인정한다. 미국 언론에는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구나. 미국 놈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젠31을 베낀 것 같다. 미국 아버지의 무기 장사를 뺏으려고 엔진 하나만 제재해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라이센스 비용이 턱도 없이 비쌀 거다. F2와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에 의해 거스를 운명이다. 외형만 5세대일 뿐 내부 무장창이 없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빈곤국에 판매되고 수익성은 높겠지만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을 상대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항상 과장하고 허풍 떠는 대표적인 국가로 믿을 수 없다.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마치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모양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간질하지 말아라. 당연히 한국은 적이 아니라 이웃이다. 그러나 핵심은 사드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우리 이웃은 담벼락에 올라가 우리를 염탐하다가 자기 주인에게 일러 바친다는 것이다. 이웃 국가의 항공산업 발전을 축하합니다. KF-21은 가성비가 좋고 무장량이 많습니다. 항속거리도 길고 전투력이 기존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기 때문에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젠31은 수년 동안 비행 테스트를 했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날려보지도 못했으니 그만 따라줘라. 일본의 신신마냥 몇 번 날려보고 나면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거다. 어쨌든 KF-21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지만 젠31은 우리 전국민 전문가들에 의해 날조되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핵심 기술은 유럽과 미국에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코칭을 받고 있음. 전투기가 마치 컴퓨터처럼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아시아를 넘어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보유한다는 사실이 왜 중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 있으며 KF-21이 저렴하고 성능은 F-16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요.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KF-21이 중국의 젠20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중국의 전투기 수출 시장인 동남아시아 시장을 KF-21이 삼킬 수 있다는 말이며 인도네시아로 인해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가 KF-21을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설령 랩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전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아니, F-35의 시장을 뺏으러 가는 것이다. 정말 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원문을 봤으면 한다. 미국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거나 웃음거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젠31은 뒤처졌다. 스텔스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은 해외에서 구입해서 수출을 낙관하긴 어렵지만 잘 팔려서 미국의 수출 시장을 장악해버려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군사산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다고 겁먹을 것 같냐. 스텔스 기술 이론을 처음 만든 러시아도 완전한 스텔스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미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다. 한국의 비약적인 제조업 수준의 발전에 힘입어 몇 년 후면 F-35 수준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2030년에나 배치될 전투기를 포보스는 잘도 깔아주는구나. 이 기자는 무식하거나 한국의 열렬한 팬인 게 틀림없다. 미국은 너무 초조한 나머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해 자기 비하도 주저하지 않는다. 전 세계 국가가 첨단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가장 걱정해야 할 건 바로 미국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끔 종용하려는 것이다. 스텔스기를 모든 나라마다 보유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